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는데 이게 코인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주목해볼 알트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가격이 조금 또 반등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회복하고 유지를 한다면 최고가에 도달할 수 있다. 최근에 9만 9천 달러를 이제 찍었다라고 나오고요. 제도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거시적인 요인이 긍정적이고 반감기가 이미 지나서 공급이 감소가 됐다. 솔직히 며칠 전만 하고 몇 주 전만 해도 최악의 폭락이다, 둠스데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제도적인 인프라가 이제 갖춰져서 거시 경제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변했다. 반감기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어떤 유명인 저 크립토 TV를 포함해서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가격 예측이다 전망은 다 참고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 왜냐면 상승할 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가지, 30가지 이미 리스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락할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실은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못 맞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진짜 확신인가 가짜 확신인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버틸 수 있는가? 심지어 더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 하던데 관세가 어쩌든 전쟁이 이런 각종 소음들이 어마무시해요. 세상의 미디어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공포를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깊숙이 집어넣어요. 왜요? 사팔사팔 하라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무시할 수 있느냐? 엄청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죠. 최근에 가격 차트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10만 달러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게 그만큼 이제 소위 뚫고 완벽하게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라고 작년 말부터 이걸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이게 몇 번이나 이렇게 실패를 할지는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몇 번 하여튼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서 넘을 듯 했잖아요. 사실 넘었으면 한 11만 달러 가까이 갔다가 쭉 밑으로 빠졌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 10만 달러 레벨 문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넘을 수 있다. 또 한 번 정도 하락을 하고 갈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이제 베팅을 한다면 충분한 지금 조정을 겪었지 않았냐라고 보지만 미래는 모릅니다. 만약에 10만 달러가 이제 넘어간다면 저는 이번에 한 14만에서 15만 달러까지도 순간적으로 전 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하면 대략 비트코인 2억 원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억 원을 간다면 알트코인은 이제 그 퍼센티지로 봤을 때 상승률은 아마 더 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65% 언저리에 있는 게 좀 더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2억만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1.8억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2억 2천, 2억 3천, 심지어 2억 5천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냥 얘기만 해주세요. 저는 그냥 잘 빠져나가겠습니다. 그 마인드가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억일 것이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팔았는데 2억 5천 가면 저는 이제 나쁜 X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참고고요. 이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도라고 하는 건요. 저한테도 여전히 힘들어요. 매도는 결국 뭐다? 결단입니다. 결단이 뭡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절제하는데 이게 쉬우면 다 돈 벌고 떠나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만하면 됐답니다. 이 기준이 있으십니까? 이거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 기준 여러 가지 정말 머릿속으로 수도 없는 트레이닝을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나는 그냥 이 가격 되면 땡땡코인 알트도 마찬가지요. 난 보지도 않고 일단 한번 털겠다. 이거를 결단을 해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크립토 거래소, 크립토닷컴이라고 있죠. 여기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던 메이저 기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석유를 사는데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주유소 코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요, 코인을요, 사실은 국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원하고 있어요. 이걸 뭐 투자 목적 시세 차익이든 아니면 실제 사용이든 국가적으로 이제 뭐 비축해서 전략적인 국부를 증진을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니즈가 싹 다 충족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크립토 자산입니다. 지금 크립토를요, 인터넷으로 비유를 하면 이제 어디쯤 와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뭐 90년대 중후반 뭐 인터넷 예전에 뭐 천리안이다, 나우누리다, 뭐 채팅하고 뭐 그림 하나 보내고 했던 시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전화선 갖다가 모뎀으로 이제 꽂아놓고 이제 그럼 전화 이제 불통됐었죠. 그 시기는 지금은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있었다가 닷컴 버블이 꺼졌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은 사실 그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인가를 가능케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혹시 아이폰 4 기억나십니까? 아이폰이 뭐 지금은 뭐 넘사벽이지만 초반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 중반 후반, 특히 2010년대로 딱 들어가면서부터 아이폰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런 모멘트 저는 직전에 있다고 봐요. 크립토가 지금 그런 직전, 아이폰 모멘트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량 채택 직전, 곧 터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음 달은 아닙니다. 올해 아니면 전 내년까지 이게 다 현실화 될 것이다. 그렇다고 뭐 5년, 10년을 항상 보유를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장기 보유량은 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거랑 저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돈이 급해도 그 돈은 손을 안 댑니다. 그렇게 그냥 그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XRP든 빼놓으실 분들은 그렇게 빼놓는 게 전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이 그리고 지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반면에 단기 급등이 나온다면 또 익절을 고려해 볼 순간이 저는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언제 팔아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 뭘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 뭘 봐야 하는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쉬운 지표 딱 두 가지. 이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고요. 또 하나는 코인베이스 앱 순위예요. 이게 글로벌 랭킹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코인베이스 앱 순위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트위터에 가보시면요. 코인베이스 앱 랭크 봇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all apps 해가지고 309라고 적혀있죠. 전 세계 앱 순위가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제는 300위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코인베이스 특히 이제 일반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앱에 정말 1도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예전에 200위 바깥으로 갔던 걸 제가 확인했는데 이제는 300위 바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언제 진짜 물량을 다 털고 그냥 훌훌 털고 나가냐? 전량 매도는요. 이게 글로벌 앱 순위 1위를 찍을 날이 옵니다. 과거에 21년 4월 달이었고요. 그 또 과거에는 2017년 12월이었어요. 물론 꼭 1위를 안 찍을 수도 있지만 최소 탑 3, 탑 5 안에 들 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던지고 떠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트위터 가보시면 이런 코인베이스 앱 랭크 봇이 있습니다. 팔로우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뭐 가장 최신 이제 300위 안으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298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다시 얘기 드리지만 지금 일반인들이 코인에 대해서 1도 신뢰하지 않아요. 이미 지금 도망쳐도 지금 뭐 몇 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불신이 정말 어마어마한 단계라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지금 판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순위가 말해주는 건 뭐냐? 무릎 아래는 확실합니다.
지금이 발바닥인지 발목인지 정강인지는 잘 몰라요. 저는 그 어디 사이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왜 판다는 얘기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팔아라 말아라가 아닙니다. 지금 판다는 의미 이 순위로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팔 때가 아니고 꾸준히 모아도 모자랄 시즌이 아닌가. 본인의 믿음대로 물론 하셔야겠죠. 최근에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시죠? 특히 우리 2030 젊은 여성분들, 뭐 10대도 많이 합니다. 이 SNS죠. 그 사진을 주로 많이 올리는데 이 인스타그램과 블록체인 앱 간의 컬래버레이션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블록체인 앱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인스타에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유저를 쭉 자기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제휴를 그래서 하는 거겠죠. 하루에 5천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틱톡 말씀드렸죠.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우리는 뭐 카카오고 저기 뭐 텔레그램 이런 거 있죠. 블록체인 앱들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대량 채택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시그너스라고 하는데요. 이 인스타그램 전용 앱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지금 뭐라고 있나 봤더니 멀티체인 디파이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인 간의 상호 운영성과 유동성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크로스 체인, 그러니까 체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입금할 수 있다?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에 입금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싸기도 하고요. 쉽기도 하고요. 국경이 없어요. 뭐 환전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USDC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쓰잖아요. 심지어 돈도 벌 수 있어요. 디파이면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이걸로 이제 그냥 그 메시지 보내듯이 송금도 되고 결제도 되고 여기에서 마케팅, 세일즈가 다 일어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예요. 여기에 쓰는 화폐가 뭐다? USDC를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USDC, 이제 서클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지금 올려져 있는 인프라망, 블록체인 망을 미리 사놓고 앉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USDC 서클 뭐 이제 뭐 20가 블랙록 뭐 20개 고속도로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2015년도에는 골드만삭스, 2022년도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이미 투자를 해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블랙록, 그러니까 블랙록이 서클이 USDC를 발행해놨죠. 거기에서 지원하는 블록체인 지금 뭐 19개인데 이거 나중에 뭐 20개, 30개, 40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뭐 알고랜드, 앱토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셀로, 이더리움, 헤데라, 뭐 리니아, 니어 프로토콜, 노블은 코스모스,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스위, 유니체인, zk-sync.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제 플러스 뭔가 더 이제 사고 싶다면 뭐 여기에서 나쁘지 않은 좀 공부를 해보시고 이거 다 살 수 없습니다. 다 살 필요도 없고 몇 개만 고르셔서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 어떻겠냐. 저 같은 경우는 알고랜드, 앱토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올인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쨌든 알고랜드, 앱토스, 아발란체, 셀로, 이더리움, 니어 프로토콜, 코스모스, 폴리곤, 솔라나 이렇게 사실 들고 있고요. 여기에 표기는 안 됐지만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XRP 당연히 그들의 지금 선택을 이미 받았다. 뭐 이제 ETF도 다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잡코인, 뭐 잡코인은 아니고 이제 미들캡 정도 되는 니어 프로토콜에도 ETF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한 코인 위주로 제가 아무래도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그 금융 공룡들이 ETF 신청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나씩 실은 신청을 이미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XRP 솔라나가 당연한 거고요. 이제 시총 순위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도지코인, 카르다노, 아발란체, 헤데라, 폴카닷, 라이트코인, 지금 니어 프로토콜까지 들어간 거죠. 뭐 나중에 뭐 알고랜드도 나오고 이게 이제 개별 ETF가 아니면 묶어서 인덱스로 당연히 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올해 조종에
계속 샀던 코인들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물반 고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흥분하면서 샀는데 그중 하나가 실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이 니어 프로토콜은 원래는 그 회사 자체가 인공지능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자도 인공지능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좀 특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걸로 지금 투자 결정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구글에서 니어 프로토콜 치시고요. 나오는 모든 자료를 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따라 하면요.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뭐 수년 전에 99% 실패해요. 왜냐하면 내 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우수수 떨어질 때 이거 뭐 손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올라가면 더 막 사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운이 좋게 돈을 벌었다? 결국은 내 돈이 그건 아닙니다. 내 돈이 된다고 해도 극히 이제 미미하고요. 이제 잃을 때는 크게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비트코인 레이어 2.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거 이제 다리잖아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이동, 호환이 되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으로 통한다. 다만, 이거 맞거든요. 다만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요. 뭐 비트맥스들이 대표적이겠죠. 나는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으로 활용하고 싶어. 이게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젝트들이 꽤 있어요. 뭐 스택스도 있고요. 저기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있죠. 이제 비트 레이어라고 하는 지금 레이어 2인데 이게 카르다노라고 하는 레이어 1과 서로 호환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체인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는 자산 토큰 한다면서요. 뭐 부동산, 국채, 주식, 뭐 세상의 모든 가치를 토큰화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리플렛 서로 왔다 갔다 해지는 지금 세상이 사실은 이미 왔어요. 아직 활성화가 좀 덜 됐을 뿐이죠. 미국에서 애리조나주가 했습니다. 비트코인 비축 기금 설립안 최종 서명을 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주에서요. 코인이 당연히 자산이고요. 이게 뭐 사람이 이제 클레임을 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주 예산으로 그냥 갖다 쓸 수 있다라는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미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이미 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나왔었냐. 코인이요. 개인의 사유 재산, 자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23년이었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이미 판례가 이미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와 월가 금융 엘리트 얘네들이 누구랑 콜라보를 하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세력들이죠. 테더, 트론, 바이낸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홍콩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거래소 운영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콜라보 하고 있잖아요. 뭐 미중이 무조건 싸운다가 아닙니다. 이익이 된다, 상호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럼 콜라보 하는 거죠. 제휴하는 겁니다. 앞으로 진짜 코인판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은 좀 AI에 좀 기본적인 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많이 들어보셨죠? AI 에이전트는 알겠어. 근데 이게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이게 뭐 연결이 되는 거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AI 에이전트가 아직 대량 채택이 된 것은 아니죠. 계속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보시면 AI 자동화를 위해서 사용자들이 이 AI한테 내 개인 정보를 줘야 돼요. 프라이빗 키를 제공을 해주거나 여러 프로토콜에 지갑을 생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실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ZK, 이 ZK거든요. 영시식 증명 권한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 스마트 계정 아키텍처 이런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어려우시죠? 쉽게 또 갑니다. AI 에이전트는 쉽게 말하면 AI인데 나의 대리인입니다. 내가 장 보는 걸 미리 해주고요. 내가 주유소 가서 가스 넣는 것을 직접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율주행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쇼핑도 하고 내 금융 거래,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투자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렇죠? 장애물이 있죠. 왜냐하면 AI한테 내 어떤 금융 지갑, 전자 지갑에 들어가서 얘네가 거기서 돈을 빼서 뭐 결제를 하든 거래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가장 중요한 프라이빗 키 정보, 이 키를 이 친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치명적인 거죠. 이 프라이빗 키가 어디 뭐 이제 해킹이 돼서 누가 써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 불안한 거잖아요. 좀 편하자고 지금 AI 에이전트 내 프라이빗 키를 지금 넘기기는 너무나 찝찝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현재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실은 뭐냐? 이것도 실은 수년 전부터 나왔는데요. 바로 ZK knowledge예요. 그러니까 제로 knowledge, 제로 knowledge, 영 지식. 제로가 영 아닙니까? 지식이 필요 없이 증명을 시킨다 해서 영 지식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년 전부터요. 저 비탈릭 부처린부터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ZK 얘를 계속 뭐 미래의 기술로 막 칭송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냥 처음에는 뭐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겠지 수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더리움의 문제가 뭡니까? 거래 내역을 다 증명을 하고 이걸 전부 다 노드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너무 비쌌죠. 그래서 나온 게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근데 그 레이어 2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지식 증명, 이 ZK knowledge 방식이고요. 영지식 증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optimism roll-up이라고 있어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근데 ZK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거래 내역을 전부 원래는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걸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전부 다 까보지 않아도 거래 내역을 증명했다라고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비유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거래 내역이 뭐 철수가 영희에게 뭐 비트코인 한 개를 한다. 근데 네가 진짜 영희가 맞아? 이거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퀴즈를 내는 거죠. 50개의 퀴즈를 풀어야 내가 영희임이 증명이 됩니다. 내가 이제 철수가 아무나 줄 수가 없잖아요. 50개 퀴즈를 풀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한 개, 두 개만 퀴즈를 딱 던져요. 근데 영희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희가 한 개, 두 개를 딱 맞추면 이걸 영희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되고요. 내 정보를 다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ZK 영지식 증명이 AI 시대에 이게 필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한번 머리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I에게 아무리 뭐 이렇게 나를 편하게 해줘도 내 프라이빗 키 정보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일은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 ZK 영지식 증명이 앞으로 많이 쓰이겠구나. 프라이버시는 보호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ZK 코인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저는 알트코인은 정보를 드리는 채널이지 사고 파는 건 그냥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AI와 크립토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거의 이게 이제 턱 밑까지 찼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머리 뚫고 하늘로 날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블랙록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들 제일 큰 상장 기업 5개 중에 4곳의 2대 주주가 누굽니까? 블랙록이에요. 23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채굴 회사를 주식을 그렇게 샀을까? 단순히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러스 알파의 이유가 실은 더 있어요. 2020년까지 가봅니다. 피델리티, 뱅가드, 슈왑, 찰스 슈왑이죠. 뱅가드는 비트코인 ETF 거의 사기 취급을 했던 곳 기억나십니까? 우린 그딴 거 안 팔 거야.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 회사의 기업 주식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찰스 슈왑은 미국의 최대 증권사입니다. 여기는 왜 또 채굴 회사를 이렇게 샀을까요? 주식을. AI와 크립토가 만나는 또 하나의 접점은 바로 전력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전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세 싼 곳으로 뭐 수력 키즈기르스탄이다 저 약간 중동이다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 텍사스로도 많이 갔고요. 근데 이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슈퍼 가성비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원자력 발전소는 뭐 체르노빌 터지고 저 일본도 그때 뭐 그 유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위험도를 낮추려면 그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있어요. 이걸 SMR이라고 하거든요. 이 SMR에
투자를 안 한 이제 메이저 기업이나 억만장자 투자자를 찾기가 더 차라리 쉬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를 여기 다 해놨거든요. 대표적인 게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뭐 구글, 아마존, 샘 올트먼 아시죠? 롤스로이스. 저 카타르에 있는 오일머니도 우리나라에 있는 SK 기업도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 채굴 그 회사는요 엄청난 전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월가에서 지금 채굴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이걸로 비트코인을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AI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AI를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요. 뒤에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엄청난 GPU가 필요합니다. 그래픽 그 처리 능력이라 보시면 돼요. 자, 월가는 이제 뒤에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지금 만들었죠. 월가 이 금융 세력들은 절대 기득권들이요. 얘네들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 자체를 만들질 않아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죠. 자기들이 짜니까. 그게 지금 딱 꼽은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가 크립토고 하나가 AI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나도 트레이딩 꽤 하는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 월가를 내가 이기겠다. 트럼프 대통령 뒷단에 있는 애들 내가 그냥 나 조롱하면서 저기 뭐 사팔사팔 하겠다. 저는 그걸 못 합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철저히 그들의 어깨에 올라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발짝 앞서 내려야 됩니다. 언제 판을 또 뒤집기 때문에. AI와 크립토가 만나는 특정 알트코인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도 사실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근거, 그 로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지브리, 뭐 내 푸사 해놓고 내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했더니 챗 GPT에서 이게 뭐 약간 이제 소위 느려진 거죠. 이게 GPU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게 지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AI와 크립토가 만나는 또 하나의 접점은 바로 이 GPU입니다. GPU는 Graphic Processing Unit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을 프로세싱, 만들어 처리해주는 능력이죠. 이 컴퓨팅 파워라 보시면 됩니다. 지브리 열풍 때 샘 올트먼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 이거 지브리 좀 그만 좀 해. 우리 GPU가 진짜 melting down하고 녹아내리고 있다. 좀 GPU 구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뭐 여러 번 인터뷰에서 했었거든요. AI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뭐 챗 GPT 쓰면서 텍스트로도 답을 받지만 보통 그래픽이나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실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엔비디아 칩을 얻기 위해서 뭐 사재기 현상 뭐 계속 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킹왕짱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엔비디아도 이 GPU 칩을 파는 곳이잖아요. 그럼 GPU 관련된 크립토 회사들이 뭐가 있겠냐? 한번 가성비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엔비디아 렌더, 아카시 네트워크의 가성비를 비교해줘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 이제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성능치. 제일 높은 것은 엔비디아 100점입니다. 렌더 네트워크는 90점, 상당히 높죠. 아카시 네트워크는 75점, 조금 이제 성능은 떨어지죠. 그 다음 이제 비용은 엔비디아가 가장 비쌌고요. 렌더는 그 중간 정도 됐고 아카시 네트워크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이제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져보면요. 가성비가 압도적인 것은 또 아카시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나쁘지 않다, 높다는 렌더였고요. 이제 보통 그냥 뭐 그렇게 높진 않아. 이게 엔비디아였어요. 비고를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크죠. 근데 한번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파워고요. 렌더 네트워크는 그래픽과 렌더링의 특화가 돼서 설정이 쉽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는 가장 저렴하지만 설정하는 게 좀 복잡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잘 그 챗 GPT를 활용하시면 요약을 받을 수가 있죠. GPU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한다면 AI 시대에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렌더와 아카시 네트워크에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저의 추정입니다. 이게 그냥 그 가성비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카시 네트워크 150점,
랜더 네트워크 90점, 엔비디아는 50점이네요. 그러면서 요약도 합니다. 가성비는 아카시 네트워크가 최고야. 기술적 설정이 좀 어려울 순 있어. 네가 이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균형 잡힌 선택은 랜더 네트워크다.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이제 좀 편한 거죠. 좀 쉬운 거죠. 접근성이 쉽고 렌더링에 최적화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뭔가 이제 브랜드 있는 거, 소위 퀄리티 있는 거 살려면 엔비디아 칩을 그냥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렌더와 아카시 네트워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젠센, 뭐 이런 이게 오픈 AI와 엔트로픽 대항마를 목표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i5.net이라고 하는 것은 솔라나 기반이고요. 렌더와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에티르라고 하는 것도 AI 연산. 여기 이제 뭐 기업들이 이쪽을 또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총 기준으로 여기가 훨씬 더 작은 어떤 그 유망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분야도요, 보니까 AI라고 하는 것도 실은 분야가 너무 달라요. 그 중에서 지금 GPU 분야입니다. 근데 이 GPU 분야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의 대장주는 랜더입니다. 시가총액이 55이고요. 가장 높습니다. 마지막에 왔는데요. 뭐 트럼프가 지금 뭐 영국과 뭐 협상 우리 잘하고 있어. 뭐 관세 뭐 전쟁 합의를 한다 만다. 뭐 경기 침체다.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들, 말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소음으로 그냥 간주하셔도 좋고요. 그럼 뭘 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가장 좋은 지표고요. 또 하나는 코인베이스 앱 순위. 어떤 분들이 이제 테더 도미넌스도 보시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은 꼭지는커녕 지금은 거의 이제 제가 볼 때 무릎 아래입니다. 바닥에 오히려 가깝죠. 뭐 조금씩 오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AI 주식 혹은 크립토 초우량 주식이나 코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 놓으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간은 나의 편이거든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하시거나 불안하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식이 좀 부족하신 건 아니냐,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니냐. 지식과 믿음이 많아도요, 설사 뭐 현금이 많이 있으셔도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성격 탓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크립토TV의 애청자 중에 한 명은 바로 접니다. 저는요, 이게 이제 뭐 어렵거나 이게 막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크립토 프로젝트, AI, 이게 지금 펼쳐지는 세상들이 그냥 알아가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돈도 얻을 수 있고 자유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